과거에 가이우스는 드래곤과 싸우고 그의 첫 번째 문장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며 나머지 3개의 문장의 힘을 되짚어 봅니다. 그때 가이우스는 자신을 환생시키는 주문을 겁니다. 현재 가이우스는 마티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소년이 되었고 그가 항상 원하던 4번째 문장을 가지고 수도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곳의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마티아스는 근처에 재앙 등급의 괴물이 존재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차 기사는 마티아스의 주장을 무시하지만 큰 호랑이 같은 짐승이 그들을 맞닥뜨리자 마티아스는 즉시 그것을 처리하여 기사를 놀라게 합니다. 수도에 도착한 마티아스는 무기 가게에 들어가 알마가 가게 주인 베이지에게 친구의 부서진 마법의 검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베이지는 그를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합니다. 가게에서 팔고 있는 검에 감명을 받은 마티아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알마가 새로운 검을 요청하자 그녀를 위해 그것을 마법 걸어주겠다고 제안한다. 불충분한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마는 자신이 가진 마법석으로 마법을 걸어달라고 고집한다. 베이즈는 알마에게 마티아스가 검에 마법을 걸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충고하려 하지만 알마는 그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소개하고 마티아스는 마티아스 대신 메디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대화 중에 알마의 친구 루리가 도착하고 알마는 메디를 그녀에게 소개한다. 베이즈가 루리의 검을 끝내자 메디는 즉시 마법을 걸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는 얼마나 빨리 해냈는지에 모두가 놀란다. 루리가 검을 사용해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실수로 그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반으로 자르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는 간단한 마법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베이즈는 메디가 이 작업을 얼마나 빠르고 주문 없이 수행했는지 주목한다. 그는 메디에게 마법사가 되고 싶냐고 묻지만 메디는 단호히 거절한다. 시험날, 메디는 다시 루리와 알마를 만난다. 루리는 시험의 전투 부분을 통과하고 메디의 차례가 되자 가일과 대결하게 된다. 그는 메디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며 아버지가 그에게 검술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보고 싶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싸우고 메디는 전투 중에 자신의 검의 마법 강화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한다. 시험의 다음 부분은 표적 연습으로 참가자들은 5개의 표적을 겨냥한 불화살을 쏘아야 한다. 루리가 첫 번째로 나가고 그녀는 첫 번째 문양으로 모든 표적을 맞춘다. 메디는 현대의 문양 해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곰곰이 생각한다. 메디는 시험에 자신의 차례에서 4번째 문양에 제한된 범위 때문에 파이어볼 주문을 시전한다. 최종 결과는 시험 장소 중앙에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그 후 이제 학원 복장을 갖춘 메디는 알마와 루리와 마주치고 함께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교장 에드워드는 간단한 연설을 하고 연설이 끝난 후 메디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요청합니다. 시험장 파괴 사건으로 퇴학당할까 두려워하는 메디는 그의 마법으로 시험장을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에드워드의 사무실에서 에드워드는 메디가 시험 중에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지만 그를 꾸짖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캐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에드워드는 무언가를 외우지 않고 주문을 시전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무언가를 외우지 않고 주문을 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원 커리큘럼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드워드가 메디의 도움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를 학교 간 경쟁을 앞두고 무언가를 시전하는 주문술의 교사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 후 메디는 학원생들 앞에서 무언가를 시전하는 주문술을 보여주고 다른 교사 가이즐도 함께 시범을 보인다. 저물녘에 아르마는 메디에게 새로 배운 무언가를 시전하는 주문술 기술을 보여주고 루리아의 마력이 바닥나자 메디는 일부를 그녀에게 전달한다. 이로써 루리아는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전하는 주문술을 성공적으로 시전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간 경쟁 당일 메디는 경기장 내부 어디선가 악마를 감지한다. 그렇게 되어 메디는 첫 번째 문양을 가지고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 디비라이즈와 그의 부하들과 맞서게 된다. 메디는 단 한 번의 시전으로 부하들을 즉시 처치하고 디비라이즈를 시전 없이 거의 주문을 시전하게 유혹한다. 다시 한번
메디는 악마가 인간의 주문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추론하며 악마가 무언가를 시전하는 주문수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마법 해제기를 사용하여 메디는 데빌라이즈의 인간 변장을 풀고 새로 드러난 악마는 도망치려 하지만 메디에게 제지당합니다. 학생들과 일부 교수들이 데빌라이즈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 메디는 변장한 악마를 처치한 것에 대해 루리에게 포옹을 받습니다. 나중에 왕궁에서 메디와 에드워드는 왕과 면담할 수 있게 되며 왕은 메디에게 영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왕국 내에서 패닉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최근에 악마들이 일반 시민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대신 왕은 메디에게 던전에서 얻은 소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 왕은 4명의 마법 선택자의 실종에 대한 메디의 의견을 묻습니다. 왕의 의견은 수백 년 전 마법 선택자들이 등장한 이후로 악마들이 인간 사회에 서서히 침투해왔다는 것입니다. 메디의 내면 독백에서 그의 전생 동안 그는 악마들을 멸종 직전까지 몰아갔다. 남아있는 악마들이 인간 사회에 침투하여 마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고 그로 인해 인간의 마법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졌다는 추측이 있다. 왕은 악마와 관련된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메디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한다. 메디의 의견으로는 만약 악마들이 더 이상 인간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다음 행동은 왕국을 파괴할 전면 공격을 위해 세력을 모으는 것이 될 것이다. 메디는 악마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세력을 모으는데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추측한다.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 가운데 메디는 왕에게 왕국 전체를 덮어 보호할 수 있는 장벽이 필요하다고 확신시킨다. 메디가 장벽을 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신급 유물과 2학년 학생들의 도움으로 왕국 주변에 영구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임무를 위한 준비는 한 달 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문 없는 마법을 계속 배우도록 제안한다. 메디가 한 말을 고려하여 왕은 그를 악마와의 싸움의 리더로 임명한다. 성 안의 보물실에서 메디는 이전 생애에 만든 몇 가지 오래된 유물들을 발견한다. 그 유물들은 마법의 검과 전투에서 경험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마법 장식품인 목걸이이다. 나중에 밖에서는 메디는 학원의 학생들이 주문 없이 마법을 연습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리고 루리와 아르마가 에드워드로부터 바리어에 대해 들은 내용에 대해 메디에게 접근한다. 메디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수집하기 위해 던전을 탐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소식은 두 사람을 놀라게 했고 메디는 그들과 함께 던전을 탐험할 파티를 구성하자는 깨달음을 얻는다. 처음에는 그들의 자백한 부족한 전투 능력 때문에 그와 함께 가기를 꺼린 두 사람도 궁수술과 주문 부여 마법에 대한 팁을 받은 후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침내 그룹은 던전에 도착하고 메디는 작은 몬스터를 가져오고 그들은 그것을 표적 연습용으로 사용하여 알머가 새로 배운 마법 궁수를 익히게 합니다. 연습이 조금 더 이어지며 알머가 실드 가이드 주문의 기본을 배운 후 메디는 그녀에게 한 발의 화살로 2마리의 몬스터를 죽이는 임무를 맡깁니다. 로리와 단둘이 있을 때 메디는 그녀에게 던전 재료나 광석을 금속으로 정제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트릴과 철 클러스터를 얻고 메디는 새로 얻은 광석을 마법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머가 실드 가이드 주문 기술을 이용해 단 한 발의 화살로 3마리의 몬스터를 죽입니다. 메디와 알머와 다시 모인 로리는 알머가 그녀가 만든 무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목격하고 로리는 그녀와 알머를 위해 도금된 갑옷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메디는 그들이 10층으로 향하면서 그들이 배운 기술들을 시험하기 위해 10층을 공략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10층으로 가는 동안 로리와 알머는 모두 전투 능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메디가 착용한 펜던트 때문에 경험치도 증가합니다. 곧 그들은 살인개와 맞서게 되고 루리와 알마의 협력적인 팀워크 덕분에 그것을 처치할 수 있다. 살인 늑대를 처치한 후 메디는 캠프를 차리고 잠시 파티를 떠나 던전의 더 깊은 부분을 탐험하기로 한다. 아래층 중 한 곳에서 메디는 아다만타이트를 발견하고 현재 자신이 있는 층 아래에 보스 몬스터가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낀다.
그의 흥미를 따라 메디는 한층 아래로 내려가 아크 서펜트라는 보스 몬스터와 맞서게 된다. 그와의 전투는 힘들지만 메디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두 악마는 거대한 마법의 폭발을 느끼지만 인간이 그 시기에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 여성에게 돌아온 메디는 자신이 처치한 보스 몬스터의 시체를 보여주고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메디, 루리, 알마는 던전에서 발견한 물품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모험가 길드에 방문한다. 그곳의 프론트 디스크는 메디를 파티의 포터로 오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벤토리에서 아크뱀의 절단된 머리를 소환합니다. 밖에서는 프론트 디스크가 아크뱀의 머리와 보스 몬스터의 몸에서 나온 마기석을 평가합니다. 국보급이라고 여겨졌지만 메디는 그것으로 왕국을 보호하는 장벽을 구동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주장합니다. 프론트 디스크는 길드가 메디의 파티가 제공한 것을 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750골드를 벌어들입니다. 아카데미로 돌아가는 길에 돈을 세 사람으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메디는 두 명의 강력한 악마의 존재를 느낍니다. 짧은 순간 후 루리와 아르마도 그것을 느낍니다. 하늘 위에서는 악마 아슈랄과 데스랄이 왕립 아카데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메디의 그룹으로 돌아와서 메디는 그들의 힘을 평가하고 그들 중 하나가 드레빌리스보다 강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룹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메디는 아슈랄과 맞서기로 계획하며 루리와 알마는 데스랄과 맞서기로 합니다. 메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 악마에게 맞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슈랄이 자신에게 시전한 불 마법을 자신의 마법 제어 구체 중 하나로 제어하고 그 마법을 아슈랄에게 반격합니다. 메디가 그의 주인을 공격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데스랄은 메디를 공격하려 하지만 대신 루리가 쏜 몇 발의 화살에 맞습니다. 화살은 데스랄에게 점점 약해지는 힘의 효과를 주며 아슈랄은 메디를 상대하는 동안 소녀들을 처리하도록 데스랄에게 지시합니다. 메디와 단둘이 남은 아슈랄은 자신의 제어 구체를 파괴할 정도로 큰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하지만 메디는 그 마법의 약한 지점에 작은 불덩이를 시전하여 즉시 파괴합니다. 메디가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자 아슈랄은 도망치려 하지만 메디가 전장에 흡산시킨 교묘한 제어 구체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메디가 다시 아슈랄을 공격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전된 숨겨진 마법원을 드러냅니다. 아슈랄이 싸움을 멈추라고 결정할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교전하고 그는 이를 일명 차단 구체라는 것에 가두어진다. 그것은 아슈랄을 바닥으로 내리꽂고 그가 몬스터를 소환하기 위해 희생제물 주문을 시전하려 할 때 메디도 그것도 무효화한다. 여자애들의 디즈랄과의 전투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게릴라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결국 메디가 악마와의 싸움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개입한다. 그러나 악마들과의 전투는 도시 주변의 관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라서 메디는 여자애들을 자신의 손에 넣고 부양 주문을 사용하여 현장을 벗어난다. 다음 날 메디, 에드워드, 루리, 그리고 알마는 왕에게 접견받게 되며 왕은 메디의 그룹의 최근 업적에 대해 추가 보상을 제안한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메디는 더 많은 던전을 요청하고 왕은 그의 요청을 존중한다. 여자애들에게 시선을 돌린 왕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루리와 알마는 보상으로 돈을 선택한다. 결정이 나자 마디는 숨은 악마 스파이 서퍼티셔스를 불러냅니다. 악마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자 마디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시각적 마법피들을 방해하여 그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왕은 그 목소리가 에라트라는 전 마법 기사단장의 목소리임을 알아챕니다. 이에 놀란 마디는 왕에게 에라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시전된 장소의 좌표를 추적한 마디는 왕에게 그것이 어디인지 물어봅니다. 왕은 그것은 폐허 마을이라고 답합니다. 성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멀지만 마디는 그들을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시킬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마디와 파티는 어두운 황무지로 향하고 에드워드와 학생들은 마디가 없이도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1.5톤의 미쓰리를 준비합니다. 황량한 장소에서 그룹은 거대한 검은 드래곤을 발견하고 메디는 그것과 대화하며
그것이 그의 이전 생에서의 오랜 지인인 아이리스임을 드러냅니다. 메디가 아이리스의 찢어진 날개를 최대한 수리한 후 아이리스는 파티가 그녀의 등에 타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이 죽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날아갑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하자 메디는 즉시 감시탑에 주둔한 악마를 처리합니다. 루리, 알마, 그리고 아이리스는 이 성과를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지켜봅니다. 메디가 느낀 마법의 존재가 성에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메디는 그중 하나는 에라르트로 약간의 위협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런 고민 중에 메디는 아이리스가 그가 서 있던 작은 탑에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아이리스는 착륙 연습이 부족해 탑에 충돌했습니다. 작은 탑 안에서 메디는 루리와 알마와 텔레파시 통신선을 설정합니다. 게다가 그는 알마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캐스팅 서클을 준다. 다음 방에서 메디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적이 마법의 힘과 존재를 숨기기 위해 은신 주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마법의 힘이 부족한 지점을 감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알마는 메디에게 구석에 하나가 있다고 알린다. 메디는 그룹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악마의 존재를 드러내며 그때 루리의 실드 챈트 화살에 이마를 맞는다. 은신이 발각된 것에 화가 난 악마는 메디가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판단하고 진짜 메디는 여전히 수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악마는 메디를 공격하고 메디는 소녀들에게 악마를 상대로 마법 화살로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악마는 메디를 사기꾼으로 믿고 있다. 악마가 메디를 계속 공격하는 동안 마법 화살이 그의 등에 꽂혀 내부의 마법력이 응집된다. 다른 대안이 남지 않자 악마는 운명을 걸며 자신의 모습을 더 크고 강력한 형태로 변형시키고 사용자의 수명을 대가로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 악마는 루리와 알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가 공격한 것은 마지톡신으로 만들어진 환상이었다. 루리는 악마의 머리에 화살을 쏘아 악마를 처치하고 메디는 악마의 이름 에라르트를 부르며 루리와 알마에게 아이리스에 타라고 지시하고 마지막 악마를 처리한다. 메디는 마법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몇 개의 마지스톤을 부수며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한다. 이로 인해 남은 악마는 안개 상태에서 분산된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전투를 시작하고 악마는 메디에게 우위를 점하고 그의 왼팔을 잘라낸다. 전투에서 자신의 위치에 자신감이 있는 악마는 메디에게 죽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메디는 상황을 분석한 후 그의 팔을 다시 붙이고 이는 악마를 놀라게 한다. 내부적으로 메디는 그의 잘린 오른팔에 치유 마법과 분석 마법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악마의 공격을 피하고 있다. 메디가 마디에게 단 한 방도 맞히지 못하자 놀라움을 느끼고 메디는 악마에게 그가 자신의 팔을 잘랐다고 밝힙니다. 그런 다음 메디는 에라트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라고 믿어지는 마기 독소가 묻은 검으로 악마의 오른쪽 손목을 베어냅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악마는 에라트가 자신에게 사용한 것보다 더 고급스러운 마법회로 과부하 주문을 시전합니다. 주문이 시전된 후 악마는 안개를 내뿜으며 존재를 숨깁니다. 그러나 메디는 쉽게 이를 해제합니다. 메디는 또한 이전에 그에게 사용된 물질이 에라트에게 사용된 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물질은 과도한 마법력을 병든 자의 몸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폭발하게 만듭니다. 악마가 폭발한 후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마기석이며 루리가 아이리스에서 뛰어내려 메디에게 뛰어듭니다. 알마가 두 사람을 합세한 후 메디는 두 사람에게 용맥이라고 불리는 마기석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배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메디는 용맥에 새겨진 마법 원형 문양을 통해 악마의 목표가 몬스터 무리를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추론합니다. 하드의 괴물수는 메디에 의해 약 5,000마리로 전해졌으며 목표 지역은 수도가 될 것이다. 소녀들이 하드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메디는 마지막 악마의 폭발로 인해 생성 지점이 10km 이동했다고 알린다. 다시 아이리스를 타고 그룹은 수도로 돌아가지만 아이리스는 그들을 내려준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따라서 아이리스가 인간 변신 주문을 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아카데미에 합류할 것을 제안한다. 아이리스는 조금 주저하지만 결국 제안에 동의하고 나체로 인간 형태로 변신한다.
그날 밤 아이리스를 동반한 그룹은 악마 사냥에서 얻은 전리품을 에드워드에게 전달하고 그는 메디의 수고를 칭찬한다. 메디는 아이리스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에드워드는 그녀가 4750범위 내에서 입학 시험 패션 테스트를 통과하는 한 허락한다고 말한다. 메디는 조건에 동의하지만 아이리스가 시험 중 마법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바깥에서 알마는 메디에게 왜 에드워드에게 괴물 군대를 생략했는지 묻고 메디는 아이리스가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아이리스의 손에 데블리의 것처럼 가짜 두 번째 문양을 찍는다. 시험 당일 아이리스는 필기 부분에서 실패하고 검술 대결 부분에서는 상대를 지붕 타워로 날려보낸다. 이로 인해 에드워드는 그녀가 정상적인 소녀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결국 마법 시전 섹션에서 아이리스는 몇 가지 주문을 시전하지만 역효과가 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전한 주문은 전체 마법 목표 지점을 파괴한다. 그러나 결국 아이리스는 시험을 통과한다. 두 번째 왕립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발굴 작업을 하는 던전에서 메디는 에드워드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는다. 알고 보니 이 작업의 가장 효율적인 문양은 영광의 문양인데 첫 번째 왕립 아카데미가 그것을 독점하고 있어 희귀하다. 메디는 첫 번째 왕립 아카데미의 일부 학생들이 그들의 사명을 돕기 위해 자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본다. 에드워드는 해당 아카데미와의 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임무를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왕에게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 결국 첫 번째 왕립 아카데미의 수장인 파카스가 에드워드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그를 소환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에드워드가 아카데미들 사이에는 위계가 없다고 상기시켜주지만 파카스는 다시 두 번째 왕립 아카데미를 열등하다고 꾸짖으며 메디에게 그의 형제 비프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그런 헛소리를 건너뛰고 파카스에게 왕국을 악마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세우는데 도움을 청한다. 물론 파카스는 여전히 위계를 고수하며 거절한다. 이에 메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를 제안하고 메디와 그의 일행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파카스가 이를 수락한다. 파카스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른다. 에드워드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메디는 이를 수락하고 파카스는 경기를 이틀 후로 설정한다. 대회 당일 제1왕립 학원의 많은 학생들이 제2왕립 학원의 단지 5명의 학생들과 맞서게 된다. 학생들의 문장은 2등급, 3등급, 4등급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충 기말 전투가 시작되자 제1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불화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제2학원의 학생들은 말 없는 주문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여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압도하며 쉽게 승리를 거둔다.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파카스는 제2왕립 학원의 5명의 학생 모두가 괴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특별히 괴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에드워드는 제2왕립 학원의 학생들의 능력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뛰어나지 않다고 말한다. 파카스가 증거를 요구하자 그는 이레스에게 싸움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한 후 메디는 이레스에게 에드워드의 검을 건넨다. 검을 뽑자마자 그녀는 검을 말랑말랑한 면수처럼 구부린다. 이로 인해 파카스는 침착함을 잃고 아이리스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아이리스는 불쾌해한다. 그 후 에드워드는 파카스에게 왜 제5 아카데미 학생들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문 마법을 계속 사용하는지 질문한다. 반면 파카스는 그것이 왕국의 교육 원칙에 따르며 왕의 명령에 반하더라도 열등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때 왕이 나타나 파카스가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했는지 묻는다. 배신자로 드러난 파카스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왕이 그의 경비원에게 그를 붙잡으라고 명령한다. 그가 발길질하며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동안 파카스는 제2 아카데미를 저주하며 그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세한다. 그 후 왕은 제1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제2 왕립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주문 없는 마법 수업을 받도록 명령한다. 결국 메디는 아이리스, 알마, 루리와 함께 던전의 깊은 동굴을 탐험하게 된다. 그들이 던전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60cm 크기의 마개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크기의 돌을 얻는 방법은 몬스터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디가 그들을 평가하고 아이리스의 힘 조절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관찰하면서 던전 몬스터들과 맞서 싸웁니다. 적당한 크기의 마개석을 얻은 마디는 루리에게 주변의 마법원을 그려주도록 하고 마디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마법원이 완성된 후 마디는 아이리스에게 마개석에 마법을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리스가 너무 많은 마법을 불어넣어 거대한 용을 소환하게 됩니다. 마디의 명령에 따라 아이리스는 용을 비난하고 루리가 마법을 걸어 알마가 그 화살을 용에게 쏘게 하여 충분히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나고 용은 계속해서 난리를 피우지만 마디는 더 많은 마법원을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하라고 주장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아이리스는 용이 알마와 루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을 박치기로 멀리 밀어냅니다. 전투의 최종 결과는 아이리스가 용을 부추겨 숨결 주문을 시전하게 하고 메디가 그것을 포획하여 다시 반사시켜 날리는 것입니다. 아이리스가 스스로 만든 인체 모양 함정에 빠져 거의 실패하지만 메디가 장벽을 사용해 그녀를 보호하여 자신은 공격의 폭발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메디는 무사히 살아남고 아이리스가 마기석을 가져온 후 메디는 공식적으로 그룹에 합류하도록 제안합니다. 아이리스가 공식적으로 메디의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그녀는 새로운 인간 몸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장을 파괴하여 아이리스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입니다. 메디는 훈련장을 파괴하여 근육 기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아이리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알마가 쏘는 화살을 피하면서 머리 위의 껍데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편 루리에는 메디에게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주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검도 요청합니다. 검 자체는 층층이 만들어져 있어 8가지 다른 종류의 마법을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메디의 지시에 따라 아마는 검을 만들고 일리스는 아마의 화살을 피하는 법을 익히면서 머리 위의 껍데기를 보호합니다. 그런 다음 메디는 루리가 만든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보라고 파티에게 요청합니다. 루리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검을, 아마는 새로운 활을, 그리고 일리스는 새로운 창을 만듭니다. 메디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그는 곧 제2왕립학원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제2왕립학원 학생들에게 메디가 왕국을 가린 장벽을 씌웠다는 공식 연설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무는 수도로 향해 침입하는 몬스터와 악마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한편 나머지 학생들은 메디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던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마와 루리는 악마의 존재가 감지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메디는 그들이 감지한 것이 마지로드라는 주문을 사용하는 악마라고 생각하고 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름이 없는 한 학생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악마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알마와 루리는 그렇게 한다. 메디의 지시에 따라 특별한 금속 화살을 사용하여 악마와 싸우고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주문으로 그것들을 주입해야 한다고 기억한다. 루리가 망설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메디는 그녀를 믿고 루리는 이해한다. 루리는 화살에 자신의 마법을 주입한 후 그것들을 알마에게 준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름 없는 학생은 루리가 자신의 주문원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감탄한다. 바로 그때 하나의 악마가 마지로드 포털에서 나와 알마는 화살 하나로 그것을 죽인다. 그러자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나고 화살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루리가 그녀의 검으로 마무리한다. 함께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처치한 것에 기뻐하며 그들은 수도에서 에너지의 급증을 감지한다. 메디는 두 사람에게 돌아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키고 그들이 느낀 것이 그의 예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메디는 그들이 느낀 것이 마지로드보다 더 고급의 마법이며 완성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악마의 습격이 시작되기 전에 메디는 두 소녀에게 지상으로 돌아가 악마의 도착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해하고 지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이리스가 나타나 메디에게 미스릴 40상자를 전달합니다. 밖에서 루리와 알마는 에드워드와 만나고 그는 메디가 그들에게 풍부한 마지스톤을 남겼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서클을 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루리는 실수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악마가 나타나 상황을 살핀 후 그곳의 학생들에게 마법을 시전하지만 그것은 메디가 이전에 시전한 마법에 의해 차단됩니다. 에드워드의 명령 아래 몇몇 학생들이 악마에게 닿지 않는 마법을 시전하지만 아라가 화살을 쏘아 악마가 잡아뜯고 부러뜨린다. 루리의 손은 복잡한 주문 원형으로 화살을 저주하는 데 차있기에 에드워드와 전 학생들은 루리가 막는 주문을 강화하여 시간을 벌려고 한다. 마침내 저주받은 화살을 만들 수 있게 된 루리는 그것을 아라에게 건네고 아라는 그 화살을 악마에게 쏜다. 악마는 이를 피한다. 그러나 아라는 방향을 바꾸어 화살이 악마의 심장을 맞히고 그 후 몇몇 학생들이 불꽃 구체를 쏘아 악마를 처치한다. 그들의 악마에 대한 승리는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악마인 베르리아가 마지막 악마보다 더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디의 주문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많은 악마들에 둘러싸여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아라는 여전히 마디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고집한다. 반면에 마디가 나타나서 모든 악마들을 손쉽게 물리친다. 잠시 후 마디는 에드워드, 아라, 그리고 루리를 만나 그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칭찬받고 마디는 이 승리를 루리가 만든 검 덕분이라고 돌린다. 메디는 그가 장벽을 완성했으며 아이리스와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메디, 알마, 그리고 루리는 장벽 수정 지역으로 가고 메디는 수정의 마지스톤 조각을 삽입하여 도시 주위에 장벽을 세운다. 비록 장벽이 세워졌지만 메디는 그들이 물리친 악마들이 이전에 만난 드래곤 베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고한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괴물 무리가 등장하게 만들 것이다. 수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괴물들의 맹공이 보였고 메디가 전투 필드에 설치한 덫과 학생들의 마법 연타가 결합되어 처리된다. 그때 3마리의 거대 괴물이 등장하고 루리, 알마, 그리고 아이리스가 그들을 상대한다. 공허에 잡아먹는 자라는 괴물이 나타나 필드 주변에 남은 괴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메디는 루리에게 마법원을 주어 그것을 강화하여 괴물에게 던지게 한다. 메디가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공허에 잡아먹는 자가 좋은 재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리에 주어진 원은 물질적으로 적합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괴물의 진화가 완료되면 메디, 아이리스, 루리, 알마의 협력으로 그들은 괴물을 물리친다. 결국 메디는 에드워드에게 더 많은 용맥을 찾기 위해 아카데미를 떠날 계획이라고 보고한다. 아카데미에서 배울 것이 더 이상 없고 메디를 아카데미에서 퇴학시키고 싶지 않은 에드워드는 특별 장학금으로 아카데미와의 연결을 유지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아카데미가 메디의 모든 성과를 통해 더 번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또한 왕국과 아카데미가 메디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안을 고려한 후 메디는 이를 수락한다. 이 제안은 루리와 알마에게도 주어지고 두 사람도 이를 수락하며 아이리스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여행 준비를 마치자 그룹은 에드워드와 다른 학생들에 의해 배웅받는다. 메디와 그의 일행은 수도를 나가는 길을 따라 멜키아 던전으로 향한다. 도시에 위치한 던전으로 아이리스는 루리로부터 도시 던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정보는 메디를 놀라게 하는데 그런 장소는 그의 과거 생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리스는 그날 밤 도착한다고 말한다. 루리는 그들이 치쿠리수비아 숲을 통과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알마는 그곳에 강력한 몬스터가 살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똑똑하다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고 메디는 흥미를 느끼고 루리와 알마는 실망한다. 숲속을 여행한 후 일행은 점심을 먹기로 하고 메디는 그곳에서 음식을 구하자고 제안한다. 메디는 그곳으로 향하며 주변 몬스터의 움직임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인은 지능이 뛰어난 몬스터라는 추론이 나왔고 그 후 마디는 하얀 원숭이 몬스터에게 의해서 습격당합니다. 몬스터의 시체를 가지고 그룹으로 돌아온 루리가 무서워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원숭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이리스는 지혜로운 원숭이가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마디는 거대한 돼지를 사냥했다는 것을 밝혀 아이리스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여성들은 돼지 수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마가 발견한 재료 때문에 포트가 폭발했기 때문에 모두 돼지고기 구이를 먹기로 하고 즐깁니다. 그 후 알마는 그룹에게 자신의 수프를 시키고 아이리스가 그것을 먹다가 토하고 아이리스의 존재와 지혜로운 원숭이를 물리친 것이 숲속의 다른 몬스터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디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녁 무렵 그룹은 목적지 멜키아에 도착합니다. 도시아는 특히 지저분해 보이는 지역이며 마법의 로정간길의 흔 유취, 단일 위상인 경고타문 요원 리타, 인위타 회폭작, 취재 적해 경고 지후, 로정학 실폭작료, 상임문 고소타문, 신령주 금지 사용마 석대위 저사마법로 정공전, 저시 인위마 석시일 충진 귀적 자원, 종기탈해원 획취 능량 경위 고효, 주요 실용맥, 마적수 후문도, 요령주 화상인적 원인, 진상적 인구시 부여차 희속, 상인 정실료 저일점, 병지출 제10층적 질회리우일지 강대 적괴물, 제위 단태 구매료사 개편과 후, 마적적 단태 제 진상유탕, 주의 관찰 주의 적폐 경상황, 연후 탐문 전황 모험자 공회, 이획득 윤어 조사 질회적 허가정, 연희, 공회접대원 고소탐문 수요 득 도령주적 비준재능 획득 허가정, 진관 여차, 마적 견지호 획득 허가정, 접대원 동의 게시판 리수속, 그때 또 다른 접수원이 길드의 입구를 통해 들어오며 부상당한 모험가들이 많으니 치유 주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메디는 자원하여 자신을 내세우고 그룹은 지역교회로 안내됩니다. 부상자의 수와 치유사의 부족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주인이 절대 다수의 치유사를 해고했으며 그들이 돈 낭비라고 주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부상자를 구하기로 결심한 메디는 그곳의 각 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나무판에 표시를 하여 분류합니다. 메디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곳의 수석 치유사에게 맡기지만 메디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고 문장을 사용해 심하게 다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도움으로 그룹은 모든 부상자를 치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석 치유사로부터 메디는 이전 주인이 새로운 무능력한 주인으로 교체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 주인이 악마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하며 메디는 결국 주인과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여관의 방에서 메디는 에드워드에게 편지를 쓰고 새로 발급받은 허가증으로 다음날 던전을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그룹은 던전 입구에 도착하고 문이 약해 몬스터들이 쉽게 뚫고 들어올 수 있음을 알린다. 그들이 던전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층 몬스터를 성공적으로 처치했다는 보고를 하고 접수원에게 나중에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들른다. 이것은 영주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며 나중에 이에 대한 편지를 받고 파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식당에서 그룹은 저녁을 먹고 메디는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테이블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나 여관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으며 메디는 부패한 영주를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디는 그룹에게 사이드 스트리트를 통해 우회하라고 지시한다. 텔레파시로 메디는 소녀들에게 침착하라고 말하고 그들이 영주의 부하에게 쫓기고 있음을 경고한다. 주문을 걸린 후 수선사들이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들이 적대적이면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메디의 그룹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은 수선사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 주변을 뒤지다가 메디의 그룹이 나타나 길을 묻는다. 그중 한 남자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여관의 방향을 알려주고 메디는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메디를 체인 로프로 잡아채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다. 알마와 로레이는 상황을 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메디가 도움을 청하지만 그의 체포자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를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 체포했다고 여자들에게 밝힌다. 그 이유는 메디가 파티의 치료사였기 때문이며 그들은 여자들이 주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위협한다. 아이리스에게 호소한 메디는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아이리스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이긴다. 남자들이 모두 패배한 후
메디는 남자들에게 추적 및 악마 감지 마법을 시전합니다. 다음 날, 그룹은 여관의 방에서 깨어나고 메디는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립니다. 후에 그룹은 광산의 터널 중 하나에서 왕의 심부름꾼 아이크를 만납니다. 그는 그룹에게 메디의 보고서에 대한 왕의 반응을 알리며 도킬 멜키아 경이 광산 탐사로 체포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게다가 메디는 아이크의 감독하에 직접 체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디는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고 알마, 아이리스, 루리도 도와주기로 합니다. 영주가 있는 장소를 밝히며 아이크는 그곳이 얼마나 엄중하게 경비되고 있는지를 언급하지만 메디는 그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주가 거주하는 저택 외부에는 경비원이 없었지만 메디의 마법은 내부가 매우 엄중하게 경비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맨션으로 돌진하자 안에 남자들이 주문을 퍼부으며 그룹을 공격하지만 루리의 방어막이 그룹을 보호한다. 메디는 모든 남자들을 쓰러뜨리는 번개 주문으로 반격한다. 메디의 선두에 따라 그룹은 숨겨진 지하실에서 군주를 찾고 그는 메디의 그룹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메디의 등장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멜키아 경은 메디를 공격하기 위해 무리의 남자들을 소환하지만 메디는 불주문으로 그들을 모두 손쉽게 처치한다. 메디가 단순한 치유사라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아이크는 멜키아에게 법적인 절차를 읽어주고 그가 체포되었음을 알린다. 이 주장에 반발하는 멜키아는 아이크가 어린아이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메디에게 그가 없으면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메디는 그의 손가락을 튕겨 멜키아를 기절시키고 아이크는 의식을 잃은 멜키아를 왕에게 데려가 신문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멜키아와 그의 부하들이 도시의 부패 조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마을에 남고 싶어 한다. 마디는 후안한 서류 조각을 아이크에게 보여준다. 이 서류에는 수사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마디는 마법을 사용해 그 서류를 스캔하고 범인이 악마라고 믿는다. 루리가 악마들이 던전 안에 마기석을 노리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마디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용맥이라고 주장한다. 마디는 던전 안의 마기석이 수도의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며 만약 그것이 주문과 융합된다면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이크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러 떠나기 전에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마디는 악마들이 이미 마법을 용맥에 주입하기 시작했다고 추론한다. 괴물 무리가 2시간 안에 도시에 도달하여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챈 마디와 그룹은 던전으로 들어간다. 던전에 도착하자 그들은 악마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디는 그들이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한 함정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벽 뒤에 혈관을 찾은 메디는 아이라에게 그 혈관을 파내게 하고 자신은 하층으로 내려가 악마들을 상대하게 합니다. 그동안 소녀들은 혈관을 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메디는 혈관에 통신 마법을 걸어두어 메디가 하층에서 악마들과 대치하는 동안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하층의 던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악마들을 상대하는 동안 메디는 열린 통신 채널을 유지하며 루리와 계속 소통합니다. 악마를 상대하면서 메디는 마법으로 악마가 다른 악마와의 통신 채널을 훔쳐듣고 상대편 악마가 메디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가 끝난 후 메디는 마법으로 강화된 검으로 악마를 공격하지만 악마는 자신의 장벽 마법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공격을 막아낸 벽의 종류에 주의를 기울인 메디는 여기 악마 보스가 그 악마에게 실패의 문양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전술을 사용하도록 지시합니다. 상대 악마가 지금까지 맞닥뜨렸던 어떤 악마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메디는 루리에게 14번과 17번 캐스팅 원형을 준비하도록 연락합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악마가 메디에게 장거리 공격을 퍼붓는 가운데 싸움이 계속됩니다. 메디는 이 싸움을 통해 악마 보스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합니다. 악마의 공격을 피한 후 메디는 악마가 보스와의 대화에서 그들이 함정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보복으로 메디는 루리에게 함정의 힘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물원을 14로 활성화시키고 17로 악마의 통신 채널을 방해하도록 한다. 그 후 메디는 악마를 보호하고 있던 장벽의 약점을 이용한다. 이제 다시 보스와 소통할 수 있게 된 악마는 그가 진짜 가이우스의 환생일 수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악마 보스는 그 생각을 부인하고 그에게 불행을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는 악마의 목을 베어 쓰러뜨린다. 악마가 파괴되자 메디는 밖에 괴물떼가 사라지고 있으며 아이리스와 알마가 각자의 쪽에서 괴물들을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보스 악마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메디는 그 악마가 자신의 통신 채널을 해킹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앤 위치가 알레니아라는 마을 근처에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악마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메디는 그와 맞서 싸울 것을 기대하며 악마와의 통신을 끊습니다. 동굴에서 캠핑 중인 메디의 그룹은 다음 행동 방침을 논의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메디가 싸웠던 악마를 지시한 주요 악마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 악마가 사용한 마법의 특징이 마기석에 저장되어 있으며 메디는 이를 이용해 주모자의 위치를 특정하려고 합니다. 메디가 어떻게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루리와 아르마에게 그는 1000년 전에 우연히 발견하여 배운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징의 출처는 레이든 동맹에 있으며 그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메디는 왕의 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는 것을 쉽게 하며 에드워드를 중재자로 활용하려고 계획합니다. 결국 그룹은 제2왕립 학원에 도착하고 학원이 재건 중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곧 에드워드가 그룹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악마를 처리했다고 알립니다. 그에 따라 에드워드는 그룹에게 아카데미가 악마 공격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재건되고 있다고 알립니다.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모든 수업은 제1왕립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제1왕립 아카데미 학생들도 건설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임시 사무실인 통나무집에서 메디는 광산의 악마에 대한 상황과 국경 너머에 위치한 주범을 추적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에드워드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메디는 라이덴 동맹이라고 대답하고 그의 협력과 왕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는 도와주기로 동의하고 길드의 협력을 받기 위해 추천서를 받을 것입니다. 왕이 허가증에 대한 승인을 줄 때까지 메디의 그룹은 건설을 도와주고 그동안 아이리스는 우연히 문제를 일으킨다. 이후 에드워드는 그룹에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증과 왕의 바우처를 준다. 국경을 지나면서 메디는 라이든 동맹의 목적지가 제한 구역임을 언급하고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랭크를 A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그곳의 길드에서 주어진 랭킹 테스트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랭크로 상승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만 메디는 아이리스를 진정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의 분산을 만들어 비상계획을 세우기를 희망했다. 라이든 동맹 도시에 도착한 그룹은 먼저 그곳의 길드로 가고 왕으로부터 그들의 임무에 대해 들은 길드 마스터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메디와 일행의 상황을 더 듣고 길드 마스터는 메디와 그의 팀이 랭크 승급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는 길드 시험관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가 원했던 사람은 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S랭크 길드 멤버인 질로이스가 대신 나타난다. 길드 마스터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질로이스는 자신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오만하게 주장하고 메디는 이를 허락한다. 길드 훈련장 밖에서 질로이스는 알마, 루리, 아이리스를 순식간에 지나치지만 메디와 결투를 신청한다. 이것이 질로이스의 계획이었음을 알아차린 메디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투 규칙은 한쪽이 항복하거나 코딩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정해진다. 질로이스는 또한 그는 위대한 마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강화 마법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결투 시작과 함께 메디도 자신에게 강화 마법을 걸고 질로이스의 공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맞받아친다. 그리고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결투 도중 질로이스는 메디가 전투 중에 사용했던 동작을 흉내내어 메디에게 공중 우위를 얻으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결국 메디는 자신에게 약간의 강화 마법을 걸어 질로이스를 압도하고 항복하게 만든다. 어떻게 저렇게 강해질 수 있는지 묻는 질로이스에게 메디는 그가 쓴 주문서에 관한 교본을 건네주며 아마 자신이 그를 능가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주문이 주로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매디. 매디는 진로이스에게 모든 주문이 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걸고 있었으며 만약 의식적으로 주문을 걸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강해질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진로이스는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로이스에 의해 배웅받으며 매디는 S랭크 모험가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고도로 제한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장소는 포커 지역의 에덜라이즈 평원이며 일라이어스는 그곳이 이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언급한다. 그는 도움을 제안하고 매디는 이를 받아들인다. 나중에 그룹은 검문소에 도착하고 경비원 중 한 명에게서 나무 패스를 받아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들은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매디는 그것이 분명 악마의 손길이 담긴 숨겨진 메시지라고 밝혀냅니다. 악마가 포키아 전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매드는 그들을 매복하려는 깡패 무리를 멀리서 발견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대신 매디는 그들에게 수면제를 사용하여 그들이 향하는 도시로 침투하기 쉽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매디는 그룹을 두 팀으로 나누어 아이리스와 자신이 매복하는 적들과 맞서고 루리와 알마가 수면제를 설치하고 작동시키도록 합니다. 매디는 환영 마법을 시전하여 루리와 알마의 복사본을 만들어내고 계획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지만 루리와 알마가 수면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알마와 루리는 매디가 매복하는 적들에 대해 사용한 수면제 덫에 영향을 받아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매디가 두 사람을 깨우기 전에 아이리스는 알마의 얼굴에 낙서를 하여 알마를 화나게 만듭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루리는 약하게나마 도시 전역에서 약 30개의 악마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매디는 도시 주변에 시전자를 걸어두어서 그런 기분이 약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루리와 아말라가 악마들은 보통 무리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매디는 반악마들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반악마가 무엇인지 모르는 루리와 아말라에게 매디는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그 통로를 통해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반악마의 존재를 감지한 매디는 벽을 통과하여 마법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그의 감각을 멍하게 만들어 그룹이 미처 알지 못하게 합니다. 도시 표면에서 매디는 마을 사람들이 의식장애 마법인 소트 퍼렐러시스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정신마비와 비슷한 마법입니다. 악마들과 그들의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신마비 마법을 확인하는 공장을 침투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매디는 그들에게 소트 퍼렐러시스 방어 마법을 걸고 그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며 아이라가 넘어져 쓰러지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런데 그녀에게 걸려있던 의식장애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 의식장애가 소멸된다. 건물 안에서 그룹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랭킨 마법 광석이라는 특별한 광물을 굴뚝에 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매디는 악마들이 이 광물을 정제하여 폭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결론 내린다. 매디의 견해로는 순도 100%의 광석 한 톤이 왕국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다. 100년이 걸릴지라도 악마들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하다. 공장 밖에서는 그룹이 도시를 통제하고 있는 악마들을 제거해야만 그곳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된다. 악마들의 현재 도시 내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여 악마들은 도시 중심부에서 들어왔으며 텔레파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팀워크 덕분에 악마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매디는 그들의 팀워크를 이용해 도시 안에 큰 빛 기둥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악마들은 즉시 이에 경고를 받고 수장인 데미데만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악마들이 빛 기둥의 위치를 포위하는 동안 매디와 그의 그룹이 그들을 처리하면서 그들의 수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매디의 계획에 대한 짧은 회상 장면이 비춰지며 아이리스가 빛 기둥의 중심에 있어 악마들을 도시 중심에서 유인하는 방법이 된다. 도시의 30마리 악마 중 약 8마리가 처리되자 매디는 압박을 높일 계획을 세운다. 악마들에 대한 임시 폭탄으로 마지스톤을 사용하는 것은
메디가 데미데몬들의 공유의식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는 계획이었다. 이는 그들이 도시 곳곳에 함정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데미데몬들이 미끼를 물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메디는 루리와 알마에게 자신들에게 은신 마법을 걸도록 한다. 22번째 데미드맨이 처리된 후 수장 데미드맨은 사망한 데미드맨의 시신을 조사한다. 그 후 남아있는 데미몬들에게 두 사람의 존재를 감지했으며 그곳의 데미드맨은 함정이 아니라 칼에 의해 죽었다고 알린다. 데미몬들은 한 장소에 집결하기로 전략을 변경하고 메디는 악마들이 함정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생각한다. 수장 데미드맨은 남아있는 악마들에게 마지스톤을 사용해 도시를 폭파하여 적을 제거하려고 지시한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질로아스가 나타나 데미몬들과 수장 데미드맨을 제거한다. 한편 메디는 아이리스의 도움을 조금 받아 남아있는 데미몬들을 처치하고 질로아스가 수장 데미드맨과 맞서게 한다. 수장 데미드맨과의 힘겨운 전투 끝에 질로아스가 승리한다. 그룹은 알지 못하지만 수장 데미드맨은 쓰러졌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 질로아스가 물리친 악마가 의식을 되찾고 루리와 울마를 공격하려 하지만 메디가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앞에 나섭니다. 이 결과에 놀란 패배한 악마는 주인 악마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메디에게 곧 봉인을 파괴하고 완전히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에 숙주 악마는 먼지로 분해되고 메디는 던전에서 대화한 악마가 악마 도시의 주인임을 추론합니다. 바로 그때 질로아스가 도움을 요청하고 메디는 그를 치유하며 루리와 울마는 악마들이 물리쳐짐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모두 생각마비 주문에서 풀렸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에 질로아스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공장 감독관을 도시의 임시 영주로 임명합니다. 도시의 정문에서 질로아스는 메디에게 포키아의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주고 그로 인해 그룹은 그와 작별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메디는 입구를 열고 아래의 구덩이로 뛰어들어 유적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그 유적 안에 들어가자 메디는 무기를 찾기 위해 그룹을 나누지만 아이리스는 음식을 찾으러 떠납니다. 모두가 떠난 후 메디는 유적의 코어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루리는 이전 생에서 만든 검을 들고 돌아온다. 울마는 아이리스가 사용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무거운 창을 들고 돌아온다. 하지만 메디는 창의 마법 속성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경고한다. 이어서 아이리스는 보존 마법이 걸린 통조림 식품 상자를 들고 돌아온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전히 유통기한이 지났다. 유적의 코어는 이제 완전히 충전되었고 공장에서 가져온 부품의 도움으로 악마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그들은 악마의 계획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추론하고 마지스톤을 사용하여 악마의 위치와 기타 정보를 더 감지하고 얻는다. 메디에게서 그 악마의 이름이 자르디아스이며 그들의 현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리스는 그곳에서 괴물을 처치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없다고 한탄하며 이는 메디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루리가 가져온 검을 사용하여 메디는 그들이 악마와의 싸움에 도움이 될 다른 마법 아이템을 찾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특히 메디는 특정한 검을 찾고 있었고 그 검은 우연히도 눈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왕국으로 가는 길에 아이리스의 등에 타고 있는 메디는 루리와 알마에게 검을 찾기 위해 마지스톤을 줍니다. 그룹이 느낀 힘의 폭발은 메디로 하여금 자르디아스의 봉인이 깨졌음을 결론짓게 합니다. 메디는 루리와 알마에게 검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그는 자르디아스와 대면하기 위해 두 사람은 왕국의 보물창고로 향합니다. 메디는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의 검에 마법을 걸고 자르디아스가 자신에게 텔레포트하려는 공간을 봉인하여 시간을 벌거나 그에게 피해를 주기를 희망합니다. 자르디아스의 포탈이 열리는 순간 메디는 그것을 봉인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따라서 아이리스에게 그의 드래곤 파이어 브레스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지만 그 공격도 그에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르디아스는 검을 꺼내 단 한 번의 배기로 아이리스를 공격한다. 메디는 여러 개의 장벽을 사용해 아이리스를 보호하려 하지만 아이리스는 간신히 공격을 피한다. 자르디아스는 메디를 공격하며 압도하고
메디는 그가 지금까지 마주한 가장 강력한 악마라고 인정한다. 한편 루리와 알마는 보물에 도착하지만 그곳의 경비원이 그들이 들어가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더 많은 경비원에게 둘러싸였을 때 왕이 나타나 루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받고 보물 창고로의 입장을 허락한다. 밖에서는 메디가 자르디아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루리와 알마가 자르디아스와 맞서기 위해 메디가 필요로 했던 검을 보물 창고에서 찾는 동안 메디는 자르디아스와 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르디아스는 메디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으며 도시의 장벽 안에 하수인이 있다는 힌트를 준다. 이것은 아슈랄과 데스랄이 자르디아스에 의해 부활한 것으로 증명된다. 데스랄이 패배했지만 아슈랄은 2명의 학생 인질을 잡고 그들이 항복하고 회수한 보물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밖에서는 메디가 도시를 둘러싼 장벽을 공격하려는 자르디아스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르디아스의 마법 공격을 막으려는 그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한 번의 공격을 메디가 세운 또 다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이리스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이로 인해 메디는 자르디아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르디아스는 메디에게 도시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의 대결에만 집중하라고 조롱합니다. 한편 루리와 알마는 아슈랄과 맞서 싸우며 무기를 내려놓고 메디는 자신의 선택을 고민한 후 검을 마법으로 강화하고 자르디아스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슈랄이 루리와 알마의 무기를 빼앗기 직전 에드워드와 학생들 무리가 현장에 개입하여 소녀들이 반격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아슈랄을 마법의 링으로 묶어 소녀들이 메디에게 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메디는 아이리스를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자르디아스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계획은 실패한다. 아이리스가 아래 도시로 내려오고 알마는 메디가 원하던 검을 던져주지만 이는 자르디아스가 그를 등 뒤에서 치명적으로 찌르도록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검의 특별한 능력은 메디를 되살리고 그에게 막대한 양의 마법력을 주입한다. 이 새로운 힘으로 메디는 자르디아스를 물리치고 자르디아스는 메디에게 그를 반드시 물리칠 또 다른 혼돈의 악마가 있다고 경고한 후 분해된다. 지상에서 메디는 루리의 포옹을 받고 곧 알마, 아이리스, 에드워드, 그와 동행했던 학생들이 합류한다. 부서진 도시의 부분을 재건하겠다고 제안한 메디는 검에 남아있는 힘을 모두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산에 거대한 구멍을 만든다. 시간이 흐르고 거의 완전히 회복된 메디의 방에 아이리스, 루리, 알마가 방문한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함께 왕을 방문하고 다시 제무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왕은 그들에게 자르디아스를 처치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제무부에서 나온 검과 다른 보물로 보상합니다. 제무부를 조사하던 중 아이리스는 아다만틴으로 만들어진 화살을 발견하고 메디는 그곳의 경비원에게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활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경비원은 그것이 너무 녹슬어서 이시스라는 회사에 팔렸다고 주장합니다. 그 후 그들은 그 장소를 방문하고 활이 녹여져 여러 다른 금속과 섞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디는 블록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다른 금속과 함께 그 금속을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메디는 아이리스와 루리를 위해 2개의 보석도 구입합니다. 회사의 밖에서 에드워드는 그룹에게 긴급 상황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모두 길에 의해 이웃나라인 시힐에서 회수된 나무 인형에 대한 상황을 브리핑받습니다. 메디의 추론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의 에너지로 작동하며 대부분 악마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힐이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가일은 메디에게 시릴로 가서 악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날 밤 메디는 루리에게 자신이 만든 펜던트를 선물하고 루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날 메디와 일행은 시힐로 떠나기 전에 에드워드와 가일에게 배웅을 받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메디는 자르디아스가 다른 혼돈 악마들에 대해 그에게 말한 것을 잠깐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앞에 있는 일에 낙담하지 않고 모험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